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로부터 조사 나오세요 라고 전화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라고 한다면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고소장을 낸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긴 했지만 본인의 기억을 그냥 얌전히 적어서 상술해서 그냥 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보니 핸드폰을 보니 다른 추가 피해자들이 나온 것을 보고 경찰이 특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고소장을 써서 내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세 번째 케이스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경찰한테 왜 부르는지를 좀 물으셔야 되고요. 그래도 답변이 조금 미진하다 싶으시면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최초 피해자의 고소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본인이 피해 사실에 엮이게 되었는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에 모두 해당이 될 텐데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자문을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물증이 없고 진술만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의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이 과연 맞는지 실체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소 공격적인 질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취조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당황을 하다 보면 말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전에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들을 계속 맞춰서 하나의 일관된 진술을 기억해내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아주 일관되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이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취조를 당하면서 진술을 하게 되면 진술이 중언부언 달라지고 모순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진술밖에 증거가 없는데 진술이 일관되지 않네라고 판단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변호사를 꼭 선임까지 하지 않으시더라도 웬만하면 자문을 꼭 구하고 가실 것을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